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라운드 카라바카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후반 23분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급기야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대표팀부터 소속팀까지 손흥민 케어가 정말 안되는 모습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라인업에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은 솔랑케, 존슨과 함께 3톱으로 출격했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의 욕심이 보이는 구성입니다. 미드지는 사르, 비수마, 베리바를 출전시킨 것과 비교가 됩니다. 브랜드포드전에 출전한 토트넘의 선발 미드지는 모두 휴식을 취했습니다. 포백도 그레이, 드라구신, 반더벤, 벤데이비스가 출전했습니다. 반더벤을 제외하고는 주전 모두 휴식을 취했습니다. 골키퍼는 비카리오가 장갑을 꼈습니다. NG의 전술은 경기 초반부터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카라박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의 단점을 이용해 전반 6분부터 강한 압박을 했는데요. 반더벤의 백패스를 스피드 경합에서 밀린 드라구신이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반칙으로 억지로 카라박 선수를 넘어뜨렸죠. 이에 드라구신이 바로 심판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했습니다. NG는 급박하게 베리바를 빼고 우도기를 투입하면서 포백 라인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0명의 토트넘이 이른 시간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1분 솔랑케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좌측 포스트 하단으로 가볍게 슈팅을 밀어넣어 득점을 했습니다. 존슨은 카라바오컵 리그에 이어 유로파 리그까지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존슨의 골 결정력은 아직 의문이지만 득점 행진은 칭찬할 만합니다. 허나 한 골 리드 중이라지만 NG는 한 명이 퇴장인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또 엄청 올렸습니다. 전반 26분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 선수들이 카라박의 역습을 대응할 때 수비 라인이 매우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전이 시작돼서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경기 내내 매우 지쳐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후반 47분 손흥민은 단독 드리블 돌파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짧긴 했으나 무려 3명의 카라박 수비를 달고서 다녔습니다. 후반 51분 다행히도 토트넘은 사르의 추가골로 일찌감치 달아났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NG 감독은 손흥민을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걱정하며 교체를 기다리던 팬들에게 비수마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비수마는 54분 박스 안에서 무리한 태클로 사고를 쳤습니다. VAR 결과 반칙이 확실했고 심판은 곧바로 PK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카라박의 바이라모가 PK를 홈런을 치면서 놓쳤습니다. 허나 비수마의 위험한 행동으로 10명의 토트넘의 경기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줬던 걸까요? NG는 계속 손흥민을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경기가 계속되자 손흥민은 쐐기골을 넣어야 빼주겠구나 생각을 했나 봅니다. 67분 손흥민은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 존 앞에서 셉세비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가마차기가 카라박 키퍼에게 날아갔죠. 골키퍼가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이내 튕겨져 나온 공을 솔랑케가 쓸어 담았습니다. 솔랑케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골 모두 슈팅을 맞고 나온 볼을 주워먹는 골이네요. 뭔가 위치 선정이 좋다는 뜻도 되겠지만 운이 좋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쐐기골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급기야 손흥민이 쓰러진 것입니다. 69분 손흥민은 경기장에 쓰러져 치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뛸 수가 없었고 주장 완장을 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지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손흥민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니 진짜 NG가 경기를 리드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왜 손흥민을 교체해주면서 케어해주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의 혹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손흥민을 기용한 NG 감독의 타임 라인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21일 브랜드포드전에서 손흥민은 몸에 이상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경기 중에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때문에 카라박이 홈에서 무척 강한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으로 원정을 왔기에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NG 감독은 솔랑케와 함께 손흥민을 선발로 기용하면서 유로파에서 사실상 욕심을 부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손흥민은 카라박전 경기 중에도 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관중에 의하면 필드 위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분명히 NG 감독도 목격했습니다. 결국 후반 23분 손흥민의 오른발 회심의 가마차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를 골키퍼가 쳐내고 솔랑케가 골로 마무리했는데 이 득점이 들어간 것을 손흥민은 끝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손흥민은 완장을 벗은 후 벤치에 손짓을 보내 교체를 요청했다고 하죠. 그래, 이제 3골 차라면 10명의 토트넘이라도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캡틴 손흥민은 꾹 참았던 고통을 안고 교체되려고 한 겁니다. 사실 솔랑케의 득점을 축하하면서도 손흥민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이 하프 라인을 걸어가다가 그대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 계속 허벅지 뒤쪽을 만졌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상 부위인 햄스트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팬들은 이게 햄스트링 부상이라면 NG 감독의 탓이라며 맹비난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웬만하면 눕지를 않는데 경기 내내 허벅지를 잡아도 안 빼줬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NG 감독이 손흥민이 결국 경기장에서 쓰러져야 빼주냐면서 한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최고 에이스이자 캡틴이 쓰러지고 햄스트링 부상까지 의심된다는 소식이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손흥민은 평소에 자신을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인터뷰를 거절했어. 손흥민이 런던에 남고 국가대표 경기를 건너뛰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가 그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건 그의 부상이나 정신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왜 손흥민은 목요일에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기장에 있는 거야? 일요일에 경기도 있는데?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너무 많은 시간을 뛰고 있어. NG는 손흥민이 교체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어. 손흥민은 경기 중 상당 시간 동안 허벅지 뒤쪽을 문지르고 있었어. 정말 손흥민에게 더 많은 휴식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해. 손흥민이 지금처럼 많이 뛰는 건 무리야. 이 최선의 경우 그의 경기력이 떨어질 거고 최악의 경우엔 결국 부상을 당할 거야 등등 현지 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 위기는 손흥민의 로드리 인터뷰 때문에 더욱 화제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카라바카의 유로파 경기 전에 혹사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난 로드리에 동의한다. 우린 50에서 60경기를 소화할 수 있지만 70경기 이상은 소화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맨시티는 일요일 아스날과의 경기를 하고 화요일에는 와포드와 경기를 했다. 이런 일정은 부상 위험을 높일 것이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UEFA, FA, FIFA 모두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지 몇몇 선수만 나와서 경기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무리하게 선발 출전했고 급기야 경기 내내 허벅지를 만졌음에도 교체되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NG 감독은 손흥민의 이 인터뷰를 직접 듣기는 했을까요? 이러면 홍명보나 NG 감독이나 다른 게 뭘까요? 손흥민은 대표팀에 가서도 이른바 해저 축구를 당하고 있고 도대체가 쉴 수 없습니다. 한국 대표팀이든 토트넘이든 손흥민이 뛰지 않으면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NG 감독은 주장단인 메디슨 로메로는 빼고 이 손흥민은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부주장들이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참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에서 재계약 대화도 안 왔다고 하고 토트넘 1년 연장 계약 발동 소식도 나오고 씁쓸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제발 큰 부상이 아니고 햄스트링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